또 65번? 55번. 자꾸 들으면서 복습도 해야 되니까. 또 6번. 개별적으로 봐줄 거거든.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좀 이거 어렵다 싶은 문제들. 자, 어렵다 싶은 문제 위주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봐주겠습니다. 실수했어요? 네? 숙제했어요? 오케이. 자, 또 질문했어요. 이거 좀 어렵다. 78번. 86번. 87번이요. 두 번째 한 사람들은 좀 더 낫지? 하는 게. 그렇지? 그럴 거야. 좀 더 나을 거야. 처음 한 사람들보다는 63번. 63번이요. 응? 90번. 웬만하면 풀어줄 거예요. 자꾸 복습하고 자꾸 익히고. 됐나요? 이제 이 정도 해주고 개별정확히 받으면 47번. 47번 갑니다. 47번.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어. 자, x-2에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공식을 완전히 잘 외우시면 형태를 딱 보면 바로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가 보일 거예요. 자, 이 공식 써야 됩니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공식 외우는 문제입니다. a 플러스 b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 녀석은 a 3제곱 플러스 b의 3제곱이라는 공식 쓰는 문제예요.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만나면 정확히 위에 거, 이렇게 만나면 정확히 아래 것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나는 게 이거 세제곱 빼기 이거 세제곱이 되어서 x의 3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나는 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어서 x 3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똑같은 두 개가 더해지고 빼지고 있으니까 합차 공식을 쓰겠지. 더하기 빼기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가셔야 돼요. 세제곱의 제곱은 6제곱, 8의 제곱은 64. 자, 공식들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잘 외워주세요. 어서오세요. 잘 숙제했죠? 오케이. 자, 55번 갈게요. 55번. x 플러스 y가 아닙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이거 잘 보세요. 오늘 시험 문제 이거 비슷한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자,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고, 일단 분수들은 무조건 통분해요. 무조건 통분. 분모를 x, y로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y가 곱해지고요. 여기는 x가 곱해져가지고 x, y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 곱해지고 y 곱해지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돼. 그렇다면 x, y분의 x 플러스 y의 제곱의 마이너스 2xy예요. 그치? 그래서 합과 곱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합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곱을 구할 텐데 곱을 어디서 구할까? 바로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식이 있잖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한번 세제곱 공식을 써봐. 3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다 외워야 돼요. 기본적인 공식들은요.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합과, 세제곱의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집어넣어서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1은 4 플러스 얘가 1이니까 3xy 해서 xy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에 x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x 플러스 y는 1이니까 제곱시켜서 1, xy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자, 그 다음 56번입니다. 56번. 56번. A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B가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B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A 제곱인가? B의 제곱차 분수 형태예요. 분수 형태는 무조건 통분이에요. 일단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통분부터 시킵니다. A, B로. 그럼 여기는 A가 곱해지고 B가 곱해져. 그렇게 하면 분모는 A, B 통분이 되고 A 3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이란 말이야. 그리고 주어진 이게 중3 때도 문제가 나오지만 주어진 두 개의 수가 부호만 달라. 이래버리면 얘를 직접 집어넣은 것보다는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합은 4죠. 두 개의 곱하면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이 되어서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고 또는 빼버려도 간단해집니다. 2루트 3. 이 세 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바로 집어넣는 것보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거 세 개로 표현하는 거야. 어차피 A, B는 1이니까 부모는 없어지게 되고 3제곱 빼기 3제곱은 A 빼기 B를 세제곱한 거에서 저번에 열심히 했었죠.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가 돼버리면 3제곱 빼기 3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빼기는 2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8, 3, 24 루트 3이 되고 AB 1이니까 없어지고 3 곱해지면 6루트 3이 되어서 결국 30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뭐 세제곱만 안 나왔지 중3 때도 자, 숫자가 부호가 다르면 그냥 집어넣는 것보다 합과 곱 또는 빼기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쉽다라는 얘기야. 자, 63번을 볼까? 63번.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6이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은 18이고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g분의 1은 3일 때에 x 3제곱 플러스 y 3제곱 플러스 g의 3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사용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그 얘기 했었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사용되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겁나 긴 거. 겁나 긴 거. 계속 써. 겁나 길어. 아직도 쓰고 있어. 계속 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쓰이는 공식은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봐. 일단 자, 이거 두 개로 구할 수 있는 게 뭘 구할 수가 있지? xy 플러스 y 플러스 g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이 있으니까. 자, 제곱시켜버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제곱시켜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 플러스 2배의 x, y, y, z, z, x가 돼버리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36은 18 플러스 2 긴 거. 그래서 x, y, y, z, z, x는 18을 2로 나누면 9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게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아직 못 구했어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XYG만 구하면 되는데 그게 여기서 뭐 주어지겠죠. 분수의 덧셈은 무조건 통분이에요. 통분. XYG로 통분해야 돼. 여기 YG 곱하고 GX XY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버리면 분모 XYG분의 분자는 XY, YG, ZX가 되고요. 얘가 3이에요. XYG가 모르고 얘는 9라고 했으니까 결국 XYG는 3이 돼버려.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렇지?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3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제곱 나오면 이걸 써야겠다 라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어? 집어넣어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에다가 XYG, 3XYG 마구를 빼버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6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18이고 빼기 XY, YG, GX가 9가 되니까 9, 54, 9를 더하면 63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알겠지? 자, 이런 문제였어. 자, 78번. 초반에 좀 외울 게 많아요. 고등수학이 초반에 외울 게 많습니다. 자, 78번 할게요. 78번. 자, fx를 뭐로 나눌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뭐과 나머지 식을 세우겠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r이다라고 했을 때 x, f, x를 자, 뭐로 나눈? 2x-1로 나눈 뭐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고 결국 나한테 필요한 식은 뭐냐면 xfx를 2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지? 얘가 필요한 건데 이 문제는 어려워요.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식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 식이. 그치?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내가 찾아야 되는 게 xfx가 뭐지? 얘를 찾아야 돼. 어려서 정말 어려서 틀려도 돼요. 자, 그럼 xfx는 어딨냐? 이게 fx라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x를 곱한 게 xfx예요. 틀려도 됩니다, 이 문제. xfx는 그래서 저기에다가 x를 곱해버린 거. x-2분의 1 qx 더하기 rx. 자, 이게 바로 xfx야.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바꿔야 돼. 나누는 식. 얘는 얘는 나머지 후에만 하래. 자, 나머지 이런 형태로 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식을. 뭔가 비슷한 게 있어. 2x 빼기 1이 어디 있지? 2분의 1을 꺼내버리면 2x 빼기 1이 돼요. 그쵸? 자, 이게 필요해. 지금 2x 빼기 1로 나눌 때 뭐가 나머지가 필요하니까 얘를 2x 빼기 1로 바꿔야 돼. 그럼 2분의 1을 꺼내면 돼. 또는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다시 2분의 1을 밖에다가 곱해버려도 돼. 자, 어떻게 하고, 자, 2분의 1을 꺼냈다고 생각하자. 그럼 2분의 x에 2x-1 qx 플러스 rx야. 겁나 어려워, 이거. 그냥 듣기만 해. 자,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2x 빼기를 앞에다가 썼어. 그냥 앞에다 썼어.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앞에다 썼어. 그 다음에 얘를 내가 해석을 해봤어. 자, 이 식은 xfx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겁니다가 말이 맞아 틀려? 틀려. 왜?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다운돼야 돼. 그런데 1차로 나누는데 1차가 몫이 나머지래. 말이 안 돼.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 자, 진짜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이게 나머지가 아니야. 얘가 나머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덜 나눠진 거야. 이거 더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야. 2x 빼기 1로. 더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바로 암산해도 되지만 보여줄게. 이렇게 더 나눠야 돼.
나머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덜 나눠진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뭐가 곱해지겠어? 2분의 R이 곱해지겠지.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RX 마이너스 2분의 R 이렇게 되고 두 개 빼버리면 2분의 R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얘를 RX를 2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2분의 R이고 나머지가 2분의 R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라는 문제는 그냥 듣고 넘겨도 돼. 그냥 듣고 에이 그냥 흘려도 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중에 내신 할 때 그때 하면 되고 고등학생들도 진짜 많이 틀려요. 내신 준비를 그렇게 해서 틀립니다. 이 문제는. 자, 하여튼간 그래서 2x 빼기 1 곱하기로 묶어버립니다. 자, 그래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fx는 2x 빼기 1로 묶어주면 남은 거 써야죠. 그대로 2분의 xqx 플러스 2분의 r 그리고 뒤에 2분의 r이 남아있어요. 됐어요. 이제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겁니다가 되는 건데 어려운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 생각해도 되고 솔직히 X 해도 돼요. 이 문제. 나중에 굳이 뭐 다시 이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 알겠지? 자,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86번 갑니다. 86번 할만해요? 자, 유명한 문제고요. 85. 유형업을 내가 하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유형업 넘어가자라고 했잖아.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내신 때 하는 거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죠. 안 해요. 86. 열심히 했나 보다. 87번까지 다 풀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 하냐니? 네가 누구같이. 자, 우리 유형업하고 실력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알펜책이 어려워요. 내신 한 4등급 이하 애들은 내신 대비 때 이거 한 권만 중단창이에요. 고등학생들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나중에 고등학교 딱 가가지고 기본 개념만 완벽하게 딱 알고 있는 정도로 가면 돼요. 훨씬 편해집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86번, 7번 넘어갈 거고요. 90번 갑니다. 90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3인데 이걸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4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y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y의 값을 보면 되게 독특한 문제네요. 그렇죠? 되게 독특한 문제고요. 이건 3이래요. 여기서 조건을 가져와야 되거든. 우와, 되게 독특해요. 문제. 비슷한 부분이 많긴 해요. 근데 이 식을 가지고 아직은 인수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 뭐 고배형태로 바꾸라는 문제가 아니거든. 모르겠잖아. 해봐야지. 그치? 아, 설마 이게 제곱시키면 3이니까 이거는 뿔마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겠죠. 그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야.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럼 제곱시켜보자 이거야. 제곱시키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뭐 비슷하게 나와. 플러스 1. 그쵸?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4xy 뭐 비슷하게 나와요. 아주 좋아요. 2개 곱하면 마이너스 2y 2 곱하기 이거 이거 하면 마이너스 4x 얘가 3이래요. 그쵸? 그렇다면 4x제곱 y제곱까지 똑같고 4xy 똑같고 마이너스하고 다 똑같네요. 그냥 나왔네. 다 똑같이 전개식인가 똑같이 나와버리네 식이. 그래서 1하고 넘어가니까 2가 되는 전개시켜서 똑같이 식을 만들라는 얘기였네. 별거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뒤쪽에 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할 텐데 질문이 돼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없어요. 자, 좀 천천히 나가야 돼요. 천천히. 급하게 안 할 겁니다. 자, 잠깐만요.
하시고, 그리고 선행에서 나가고 있는 이 수학 상부분은요, 해설지 보고 공부해도 돼요. 모르겠으면 해설지 보고 공부해. 일단 학기 중에 내신이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라도 채워주시고요. 오늘 교양 나갈 부분을 나눠 드릴게요. 자, 보자. 이제 우리가 올라갈 것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알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수분해는 살짝, 오늘 숫자는 굉장히 작겠다. 왜 이렇게 안 돼요? 아마 인수분해까지 못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숫자는 작겠어요. 딱 몇 장 안 된다. 3장, 4장 정도? 4장, 5장. 인수분해까지 못 나갑니다. 자, 오늘 목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입니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먼저 항등식부터 나갑니다. 항등식. 자, 보자.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같을 글자잖아. 항상 같은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어때요? 같죠? 항상 같죠? 이게 항등식이에요. 진짜. 자,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일단 개념 자체는 쉬워요. 미지수의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헷갈리나? 미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수가 들어가도 항상 3입니다. 임의의 숫자가 들어가도 언제나 같아지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등식은. 그럼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식 중에서 항등식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건 방정식이죠. 2x는 4.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식을 항상 x에 뭘 넣어도 성립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참이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거 얘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배웠던 식 중에서 항등식은 어떤 게 있냐면요. 너무 당연하지만 정리공식, 곱셈공식 이거 항등식이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잖아. 같다라고 보인 거니까. 뭐가 나머지 식? 어떤 식을 뭐 gx로 나누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것도 항등식이죠. 검산식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등식은 단순하게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어떤 성질이 나오느냐? 만약에 자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
이건 무슨 말이야?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하고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럼 뭐가 성립해야 될 것 같아? 알아나?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된다고.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하고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 돼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말을 해. 어떤 거 같은 거야? a하고 c가 같다. 상수함은 상수함과 같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구하는 거야 이제. 조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건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ax 플러스 b는 0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우변과 좌변이 똑같아야 돼. 근데 우변은 0이야. 우변은 0이라는 얘기는 0x 더하기 0이라는 얘기야. x함도 0이고 상수함도 0이야. 그럼 당연히 a는 뭐야? a는 뭐야? 0. b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게 간단해. 개념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a는 0, b는 0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뭐 2차식에서도 나오거든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2차식이 항등식이 되고 싶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d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f 이게 항등식이 되고 싶어요. 2차 계수하고 똑같아야 되고 1차 계수하고 똑같아야 되고 상수함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게 항등식입니다. 똑같이 내버리기 교과서적인 개념이라서 다 적어보면 0이네.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 우변이 0이야. 다 0이야. 그럼 좌변도 다 0이 돼야지만이 항상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풀기 위해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내림차순. 즉 내가 뭘 했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를 비교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선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같은 학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무조건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y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그럼 우리는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개념은 일단의 성질은 이게 다야. 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난 뭘 구하고 싶냐면 이것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거야.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 c가 얼마냐? 그럼 이런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것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미정계수법. 가부 계속 쓸 거예요. 고1, 고2, 고3 계속 씁니다. 미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항등식 되기 위해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요. 동량이 똑같아야 돼요. 라고 해서 뭘 했냐면 개수를 비교했어. 그걸 가지고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 돼요. 개수를 비교했잖아.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준 거고 두 번째 항등식은 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항상 성립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숫자를 집어넣어. 걔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지? 뻥이야? 숫자를 내 마음대로 대입시킬 수가 있어.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주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솔직히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푸는 방법만 알면 돼. 왼쪽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겠다. 또는 내 마음대로 숫자를 내 마음대로 집어넣는 건 아니죠. 식이 좀 간단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숫자들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문제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세요. 25쪽. 이게 개념이 갑니다. 이게 다예요. 겁나 쉬워요. 자, 겁나 쉬워요. 자, 1번 문제 보십시오. 다음 x에 대해서 항등식을 구하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요. 뭐가 항등식입니까? 4번이네요. x 플러스 2를 세제곱시키면 저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방정식이에요. 그 식을 만족시켜주는 x 값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자, 2번 문제 보십시오. 2번. 자, 2번 보시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a가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래요. 자,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했어. 즉, x에 대해서 항등식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자, 우리 암산 가능하겠다. 야, 개수 비교하면 돼요. 상수항이 6이 되고 싶대. 맨 얼마야? 그렇게. 자, 그리고 자, 이게 3이 돼버리면 1차 개수가 얼마가 돼버리니? 그래, 1차 개수가 얼마가 돼버리니? 그래서 b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할만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식은 x에 대해서 항등식입니다. x 플러스 2 플러스 3x x 플러스 2. 잘리겠다. 자, 하여튼 이게 되는데요. 좋아. 그럼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개수비교법으로 풀려면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오른쪽을 쫙 다 정리해야 돼요. 다시 쫙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이 개수비교법. 그런데 얘는 항등식이야. x에 뭘로도 성립해. 그렇다면 이게 고배형태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자, 이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x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x가 얼마를 넣어버리면 간단해지겠냐? 1 주어 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되게 간단해지겠지. 또 이걸 잘 모르더라고. 0 넣어줘도 되잖아. 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숫자를 막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항등식은. 그래서 최초에 0을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4는 0 죽겠고 0 죽겠고 0 0 마이 b가 돼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 그치? 두 번째, x는 또 얼마? 1이 들어갈 수 있다고. 1 넣어주면 좌변은 6이야. 우변은 없어지고 1 넣어주니까 3c야. 그래서 c가 2야. 이게 바로바로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돼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4 마이 2, 6이 돼버리죠. 좌변은 6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이것들은 없어지게 되고 얘만 남아. 마이 마삼 6A가 되어서 A는 1이야. 이렇게 해요. 이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자를 구하는 거. 개수비교법은 좀 불편하겠죠. 상당히. 다 정리해서 개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 할만하잖아. 문제들. 괜찮죠? 자, 4번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시간이 만약에 속다가다 시간이 남아도 안 했으면 안 나갈 거야. 그냥 숙제를 다 하게 할 거지. 좋지?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표는, 이 책으로는 목표는요, 거의 개념서로는 딱 거기 29초까지.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고 문제들 좀 많이 풀어주고 숙제를 최대한 줄이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k제곱 빼기 3k 플러스 2x 플러스 3ky 플러스 g가 2k의 제곱 마이너스 3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항등식의 가장 기본은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했어. 오케이? 내림차순 정리를 무조건 일단 해야 돼. 그렇다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좌변을. 그럼 k에 대해서 2차.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k가 k만 문자이기 때문에 x를 숫자 취급해서 앞에 써야 돼요. 자, k를 제외하고는 다 숫자야. 그래서 숫자하고 문자가 곱해질 때는
문자를 뒤에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K에 대해서 1차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K에 대해서 1차, 여기에 K에 대해서 1차가 있어요. 그래서 K에 대해서 1차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3x와 여기 3y가 있고 얘가 K에 대한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K가 없는 것을 써야죠. 2x 플러스 2x K가 없는 거 뭐야? 플러스 z 이게 K가 없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이제 똑같아지면 되는 거야. 개수 비교 가야지. 개수 비교. 당연히 2차 항의 개수가 2니까 x가 2가 돼야 되고 우변의 k항 상수 k 1차항은 없으니까 이거 없어져야 되고 그쵸? 우변의 상수항이 마3이니까 이게 마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2가 나오고 x가 2면 마6 y가 2가 돼야 되고 x가 2면 4고 넘어가면 마7이 되겠다. 이가 바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다. 겁나 쉽다. 항등식 자체는 되게 쉽다.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하고 시간이 좀 남겠지만 쉴 거예요. 한시서 주말에 고생한다고 와서 고생한다고 쉽게 해줘야죠. 쉬어. 자, 5번입니다. 5번. 자, x 플러스 y는 1이래.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대요. 자, 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1마디 x 플러스 by가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했어. 자,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했지만 아직 항등식이 아니야. 왜? 이걸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만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돼? 얘를 만족시켜야 돼. 얘를 만족하는 모든 x, y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요. 그럼 얘를 만족하게 하려면은 대입을 해버려야 돼. 이게 집어넣어버리면 이 식을 만족할 거 아니야, 이 식이. 그래서 집어넣으면 2ax 플러스 a에 1마 x 마이너스 3은 1 마비 x 플러스 b 1마 x 뭐 이렇게 된다. 그렇죠? 정리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왜? 이 식을 만족하면 무조건 성립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족시켰기 때문에 항등식. y라는 문자가 없어지고 x라는 문자만 남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항등식.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x하는요 먼저 2ax가 있고요. 여기 또 있네. 마이너스 ax가 있어요. 이게 x항이고요. x가 없는 거 a 마3인데 절 끝났네요. 오른쪽도 x항 정리해야죠. 자, 1마 b가 x항인데 여기에 또 마비가 돼버리네요. 마비까지 들어가서 x항이 됩니다. 남아있는 상수항은 b예요. 자, 좌변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우변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어요.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x의 개수인 a가 여기에 있는 1마 2b하고 똑같아지셔야 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 a-3이 우변에 있는 상수항 b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자, 어떻게 연립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a 대신에 b+3을 집어 넣어버리겠어요. b+3은 1마 2b가 되어서 3b는 숫자 더러운데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a는 3분의 7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맞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a 빼기 b입니다. a 빼기 b 하면 맞네요. 3이라고 떨어지게 되겠네. 이게 항등식인 거야. 이따가 알펜 풀 때는 좀 이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풀어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자, 생각보다 너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남았는데?
일단 편하게 쉬었다가 3분 뒤부터 나갈 수가 있어. 아직 못 나가요. 자, 시작. 할만하지? 아, 잠깐만요. 제대로 해야겠구나. 해봐. 월수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좀 해요. 난 뭐지? Who am I? 난 뭐지? Who am I?